자, 이번엔 사건 추적 코너인데요.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 이 두 사건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보령에서 이 목사 부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 예고까지 했다는 괴담이 돌면서 마을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목사 부인 살해 사건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교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섬뜩한 괴담이 최근 SNS에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인터넷만이 아닙니다. 소문의 근원지인 보령 주민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살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사모님이나 뭐 목사님들을 5명이나 6명 정도 살인하겠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그래서 문을 잠그거든. 문을 안 잠궜거든. 그런데 이 사건, 이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공개 수배됐는데요. 그가 벌인 살인 사건의 전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10월 8일 오후 3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방 안에 곳곳에 피가 여러 군데가 떨어져 있었고 복부하고 그리고 머리, 얼굴 앞부분, 머리 뒤 곳곳에 자상을 입어가지고 환자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칼에 찔렸어요. 칼에 찔렸다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진짜가지고. 네, 빨리요. 누가 칼에 찔렸어요? 제가 찔렸어요, 지금. 누구한테? 아무도 없는데 빨리 와요. 구급대가 신속하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7시간 만인 오후 10시경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교회에 홀로 남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듯 보이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딸한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먼저 상담하러 왔다고 하더래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사람이 곤이어서 지금 비를 맞아서 추우니까 물 좀 달라고 그걸 거절을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물 한 잔 주고 가면 되겠지 하고 이 문을 안 잠궜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범인은 그대로 들어와서 찔러버린 거죠. 칼에 찔렸어요. 칼에 찔렸다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진짜가지고. 네, 빨리요. 범인의 신분과 사건 정황은 밝혀졌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진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범인의 행방 역시 묘연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을 두 가지로 압축해 수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금품을 노린 이제 범행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원한에 의한 그 범행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상정을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아는 인근 주민과 유족들은 원한이나 절도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없이요. 아주 살 묻는 상이고 이 동네 사람하고 말다툼 한 번 안 하고 아주 사람 좋다고 아주 소문났는데 하루에 두달 죽은다고 있는 사람이 원한을 진 적이 없다는 얘기죠. 지갑 속에 들은 돈도 아침에 제가 나가기 전에 확인했던 돈과 같은 돈이고 신용카드 그대로 다 있었고. 뭔가 절도를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생면부지인 줄로만 알았던 범인. 하지만 유족들은 올해 8월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샤시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샷이 다 새 겁니다.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이쪽으로 그냥 갔거든요. 원한이라고 하기엔 유족들은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원한이라는 거예요. 나만 목적이지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근본 칼을 갈고 다니고 청양에서 이미 살인 미수에다. 게다가 이미 살인 미수 피의자로 수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인 9월 8일 이 청양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부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여자분한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아마 발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인데요.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서 막 계속 손을 이렇게 막 집사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야. 차 한 잔 타든지 보내려고 내가 너 차 한 잔 가지고 와 그랬더니 일어나는데 아무도 그렇게 죽은 거야. 그냥 막 순간적으로 여기서 막 그냥 이거 감싸고서 팍 찍고서 팍팍 세 번을 찍은 거야. 여기를요? 네. 막 이렇게 안고서. 그러니까 내가 팍 주저앉았지. 오랫동안 운동을 해온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슴과 옆구리 그리고 목 뒤쪽에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상처 자국인 거잖아요. 네, 많이 아문 게 저 정도라고 사실은 하네요. 이 여자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면 죽인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냥 막 다 병 걸리고 지금 막 쓰러지고 막 그래. 언제 나타날지 몰라가지고. 범인의 또 다른 지인도 사소한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더운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놈 모자 좀 이렇게 벗고 있으라고 실내에서나 머리 이제 벗어진 거 모르고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들었지. 들었더니 머리가 벗겨진 거야. 아이고 미안. 그 이유는 피의자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이 범인의 1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청량에서 보령까지 약 30km. 게다가 보령은 범인이 나고 자란 고향 마을이기도 했는데요. 이 한 달의 시간은 청양 살인 미수 사건 피의자가 보령의 살인 사건 피의자로 변하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묘비에다가 그거 썼어. 뭐라고 쓰셨어요? 내 아내,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내, 너무나 고마운 내 아내, 너무나 미안한 내 아내. 썼어요. 성경 구절 쓰지 말고 이거 써라. 진짜 내 아내다. 범인을 미연에 막지 못한 것이 더 원통합니다. 그가 2000년에도 한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는 살해 전과자였기 때문인데요.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사진을 저리고 말았고 복역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상을 특정할 때 교회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사람이 그 대상 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망 중인 그가 최근 인근 지역의 교회를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교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새벽기도 계속해서 지금 한 주간 지금 2주째 지금 쉬어요. 교인들도 지금 저녁이고 뭐 우리도 지금 낮에도 문 걸어 지금 다 잠 거예요. 낮에도 어떨지 몰라서 집에 있으면서도 다 걸어 잠는다고.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더 이상 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혀서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좀 잡아줬으면 싶어서 그러지. 살인 피의자 윤민덕입니다. 윤 씨를 발견한 분은 국번 없이 112나 보령경찰서 강력 2팀으로 신속하게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 새에 이어진 2번의 사건. 이 관련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살인 미수 사건 때 초동 수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지금은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공개 수배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피의자 공개 수배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목격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요. 피의자가 그 지역 지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조속히 피의자 검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빠른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피의자가 단순 범죄나 아니면 단순 뭐 금품 범죄가 아니고 뭐 반사회적인 그런 연쇄 살인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또 용의자가 또 지명 수배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이 전과자 관리가 좀 시급했으면 좋겠고요. 범죄 후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